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고요.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31에서 34번 문제가 되겠고, 자, 제목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 자, 문제 먼저 볼까요? 31번 A의 서술상 특징 A 보고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가 윗글에 대한 이해 전체 다 보고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3번 완성된 지도의 기능, 자, 소재의 의미 묻는 문제, 자, 그리고 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볼 것. 자, 이 작품은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는 않는다. 외모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기도 한다. 자, 그럼 보도록 해봅시다. 빠르게 읽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어 나갈 때에는 시점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인칭을 잡고, 그다음 이제 묘사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그다음에 인물들, 뭐 내면 심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외양 묘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갈등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 차별받으며 살아온 고아인 나는 1인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 이야기냐, 타인에 대한 이야기냐, 나에 대한 이야기냐에 따라서 주인공 관찰자, 주인공 시점 또는 1인칭 관찰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다. 자, 이 스크랩을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또는 신문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오려서 이거를 노트에다가 붙여요. 붙이고 이거 언제 찍은 사진, 이거는 무슨 기사에 따온 거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스크랩한다고 그래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은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보살핀다. 하산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니대 말이다. 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자, 그래서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좀 멀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스를 봤잖아. 차별입니다. 차별. 외모에 따른 차별. 더군다나 뭐 한국인이 아니니까.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자, 유사성 비슷한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다. 자, 그렇다면은 요 말 속에는 일반인들이 또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혐오 또는 차별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자들은 바로 뭡니까? 혐오나 차별 따위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혹은 강보에 쌓여 어선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또 혐오나 차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자, 중략.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누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얕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이 되었다. 자, 이때 딴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과 변방, 중심과 끝을 비교했을 때는 완전 딴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게 20살짜리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에게는 30살짜리 친구가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10살짜리 아이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계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가운데는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해놓고 점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얼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 된 한국인의 얼굴과는 완전 다르겠죠. 그럼에도 그 출발 지점은 한국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유사성이 있을 텐데 중간을 생략해서 본다면은 전혀 딴판인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0살짜리 아이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죠? 유사성으로 조금씩 옆으로 옮겼으니까. 대륙을 넘어 아프리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통나무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북극에서는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얀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잠들었고 짚이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 자, 결과적으로 A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럼 A 부분. 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 묘사 없어요. 특정 소재를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을 나열하고 있죠. 이때 특정 소재는 뭡니까? 바로 나라는 인물이 만든 그 세계 지도. 한국인을 가운데 두고 한국인을 기준으로 비슷한 얼굴들을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해놓은 거죠. 예.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내적 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니고 공간의 이동, 당연히 아니죠.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나는 완성된 지도를 핫산 아저씨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정육점에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돌아왔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안을 안절부절하며 헤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다. 자, 인물의 행적 같은 것들을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일하러 갔다가 정육점 갔다가 바라만 보다 돌아왔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의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나는 핫산 아저씨의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렸던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핫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로 아저씨예요.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고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다워요.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요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내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우정, 평화, 자유. 그런 말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처럼요.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 자, 이런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죠. 한국인지 터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 등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하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란다. 하산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역사가 날염된 것이야. 날염, 염색되는 것을 날염이라고 그래. 옷감 등의 색깔을 입히는 것.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날염된 것들이지. 나는 하선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 날염된 흉터. 이 말은 내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자, 31번 아까 문제 했고 34번 문제를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주고, 나가 선택한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 달라졌다는 것은 외모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하산 아저씨가 나를 당겨 넓은 가슴팍에 품는 것은 나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가 하산 아저씨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기다렸다는 것은 하산 아저씨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 나의 마음이 아니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아저씨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다렸다. 아저씨 이야기보다는 이 부분.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예, 뭔가 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산 아저씨는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5번. 나의 흉터가 하산 아저씨의 흉터처럼 역사가 날염된 흉터라는 것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 약점을 보여준다.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자, 지문은 받고 32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모두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산 아저씨는 금식 기간에도 가게 일을 하느라 지쳐서 틀렸죠?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돌아왔습니다. 3번. 하산 아저씨는 나가 난폭하게 된 원인이 나 자신에 있다고 말했고, 나는 자신이 만든 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하산 아저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기 위해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그래서 32번 문제는 내용 묻는 문제였네요. 자, 완성된 지도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두 인물이 타인들의 시선을 외면하게 한다 아니고, 두 인물이 자신들의 처지의 불안감 아니고, 두 인물이 함께했던 과거경 회상 아니고, 두 인물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아니고, 두 인물이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 확인하게 한다. 그렇죠? 따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소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슬람 정육점 지문풀이와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